알아두면 쓸모있는 안산대학교 잡지식 알쓸한잡의 진행을 맡은 ABS 교육방송국 아나운서 차민서입니다. 저희 알쓸한잡은 과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현재 재학 중인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지식들을 공유하는 컨텐츠입니다. 저희 알쓸한잡의 첫 번째로 만나보시게 될 과는 언어치료아동보육과입니다. 안산대학교 언어치료아동보육과에 재학 중이신 학우분들을 모셔봤는데요. 제 왼쪽 편으로는 2학년 선배님, 제 오른쪽 편으로는 1학년 후배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선배님 먼저, 다음으로 후배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언어치료아동보육과 22학번 김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어치료아동보육과 23학번 김다빈입니다. 저희 알쓸한잡의 컨셉에 맞게 언어치료아동보육과의 선후배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언어치료아동보육과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게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대학교 버전 밸런스 게임입니다. 질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질문에 뭐가 더 싫은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험 일주일 밀리기 대 종강 일주일 밀리기. 하나, 둘, 셋. 종강 일주일 밀리기. 두 분 다 종강 일주일 밀리는 게 더 싫으시다고 골라주셨어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먼저 시험 일주일 밀리는 건 제가 공부할 시간이 늘어나니까 차라리 공부를 좀 더 하고 늦게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빈님은 혹시? 저도 선배님이랑 마찬가지로 시험이 밀리면 공부할 시간이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시험이 일주일이나 밀리면 시험 스트레스가 더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종강 일주일 밀리기를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딱히 저한테 일주일이 더 주어진다고 해서 제가 시험 공부를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밸런스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팀플 3개 하기 대 모의 수업 진행하기. 하나, 둘, 셋. 팀플 3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굳이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팀플 3개 일단은 모의 수업은 저 혼자 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문제 같은 것도 거의 없고 뭐 혼자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팀플은 뭐 같은 과 팀 친구들이랑 싸우기도 좀 싸우고 감정적으로 많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모의 수업이 좋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이랑 한다는 게 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혼자 모의 수업 준비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확실히 팀플이 감정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한 의견으로 모은다는 게 쉽진 않죠.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언어치료와 보육 중에 어느 분야에 더 관심이 있으신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언어치료. 이번에는 두 분이 관심과 흥미가 있는 분야가 다르시네요. 자,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언어치료는 먼저 0부터 이제 점점 제가 성장해가는 거를 가르치고 눈으로 보면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육에서 느끼는 보람과는 좀 다른 보람인데 저는 그 보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 교사를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보육 분야가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언어치료와 보육이 각각 무엇을 배우는 건지 궁금하네요. 자, 이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언어치료 아동보육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진님이 과에 대해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언어치료아동보육과는 언어재활과 보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현장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언어치료와 아동보육 두 가지의 전공을 이수하게 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는 언어치료사와 영유아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도움을 주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습니다. 되게 생소하지만 언어를 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 언어 재활과 교육을 수행하는 법을 함께 배우는 과라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치료 아동보육과면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말도 잘하실 것 같아요. 평소 이런 말 자주 들으시나요? 저는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고민을 잘 들어준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 이야기랑 고민 들어주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아이들보다는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했어가지고 이과에 진학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빈님은 언어치료 아동보육과를 다니시면서 자주 듣는 말이나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는 친구들이 장난식으로 언어치료는 너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어린이집 실습을 나가서 아이들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분들 장난이 굉장히 짓궂으시네요. 아이들이랑 대면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화를 내면 안 된다는 염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세진님도 이런 말 자주 들으셨나요?
저는 보육적으로는 아기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고 또 보육과 유아교육과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치료라는 직업 자체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직업 자체로 질문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린이들을 좋아해가지고 이과에 그냥 진학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비님은 언어치료아동보육과를 다니면서 자주 들으시는 말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친구들이 장난식으로 언어 치료는 너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들한테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친구분들 장난이 굉장히 짓궂네요. 아이들과 대면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화를 내면 안 된다는 염려를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세진님도 이런 말 자주 들으셨나요? 저는 먼저 보육 쪽으로는 이제 보육이니까 아기들 좋아하는지 많이 들었었고 보육이랑 유아교육과랑 어떤 게 다른지 그런 것도 물어봐 주셨고 언어치료라는 직업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그 직업 자체를 물어봐 주셨던 질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보육과 유아교육과의 차이점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혹시 보육과 유아교육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육과 유아교육과는 크게 세 가지가 다른데요. 첫 번째로 배우는 내용입니다. 보육과는 아동복지 및 보육, 가정학의 관점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배우고 유아교육과는 교육학의 관점에서 유아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두 번째로 보육과를 졸업할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전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졸업 후의 진로 부분인데요. 보육과는 주로 어린이집에서 취업하게 되고 유아교육과는 유치원에 취업하게 됩니다. 세진님의 설명으로 인해서 보육과 유아교육과의 차이점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과라는 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환상이 되게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 CC 같은 그런 되게 흔한 대학교 로망 같은 거 있잖아요. 대학교 수업은 뭔가 고등학교랑 다르게 전문적일 것 같은 그런 환상들이 진짜 많았어요. 혹시 다비님은 입학하기 전에 언어치료아동보육과에 대한 환상이나 기대 같은 게 있으셨나요? 네, 저는 언어치료 아동보육과라서 어린이집으로 실습을 자주 나갈 줄 알았는데 아직 1학년이다 보니까 이론 수업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환상보다는 이론 수업을 잘 적용할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실습에 대한 환상이 있으셨군요. 내가 글로 배운 걸 토대로 실제로 임상에서 실습하려고 할 때 그 직전은 매우 떨리고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다비님의 언어치료 아동보육과에 대한 환상을 들어봤는데 세진님이 되게 귀엽게 보시네요. 지금 실습을 하고 계신 선배님이라 그런지 표정이 여유로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진님은 언어치료아동보육과를 다니면서 생긴 학과병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보육 실습을 수요일마다 짧게 2시간 정도 다녀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알바하면서 아이들을 되게 많이 봐요.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연령인데 벌써 이런 말을 하네? 이 연령인데 아직은 조금 안 되네?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연령에 맞는 발달을 유심히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세진 선배님이랑 공감되는 게 있는데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배우기 때문에 아이가 지나가면 저 아이는 몇 살이겠구나 짐작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배우는 과라 그런지 아동에 대한 학과병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멋있는 학과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언어치료아동보육과 강의실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대학교 강의실이랑은 되게 다르게 생겼어요. 여기는 무엇을 배우는 공간인지 세진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곳은 강의실은 아니고 올해 새로 생긴 교내 언어치료센터입니다. 치료센터라니 굉장히 신기한데요. 저희 학교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다비님은 내년부터 이 강의실에서 치료와 실습을 하실 수 있겠네요. 굉장히 기대가 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여기를 제대로 와본 적은 처음이라 아직 많이 신기하고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새내기신 다비님은 대학교 수업을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이 가장 흥미로우신가요? 저는 1학기 때 배웠던 영유아 문학교육이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과목이 제일 흥미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유아 문학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동화책을 주로 배웠어가지고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이나 새로 알게 된 동화책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동화책을 선정하여 모의 수업을 처음 진행하였는데 교구를 직접 제작하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했다는 게 어린이집 교사가 되기 위해 한 발짝 더 나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구를 제작해서 모의 수업을 진행했다니 듣기만 해도 엄청 흥미로운데요.
나중에 저도 다빈님이 하시는 수업을 들어보고 싶네요. 이 과목을 배우셨을 세진님, 혹시 내년에 들어오는 후배들을 위해 이 과목의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모의 수업에서는 용모를 단정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흰티에 청바지나 검은 바지를 주로 입었던 것 같고 머리가 긴 사람들은 단정하게 묶어야 돼요. 이 사항은 어린이집 실습이나 언어치료 실습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의 수업을 할 때 자료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은 교수님들께서도 되게 강조하시는 부분이시죠. 성적과도 연관이 있지만 그 외에 모의 수업하면서 자료들을 견고하지 않으면 실수가 생기고 후에 어린이집 실습에서도 자료가 견고하게 만들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의 수업을 할 때 자료들을 견고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음식에 관련된 모의 수업을 준비했을 때 음식 자료가 필요해서 직접 손 넣고 바느질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교수님들께서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꿀팁이 있다니 후배님들은 정말 좋은 정보 얻어가시네요. 앞으로 이 수업을 들을 언어치료 아동보육과 후배님들이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방송이 나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대학교 시험 기간이 시작이 됐을 텐데요. 중간고사가 끝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기말고사가 다가왔네요. 다빈님은 대학교 시험에 아직 적응 중이실 것 같은데요. 공부하시면서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언어 치료 쪽이 조금 어려웠는데 의사소통 장애 진단 기준이나 관련 신체 기관 등을 외워야 할 게 많아서 좀 어려웠습니다. 외워야 할 것도 많고 외우다 보면 내용이 섞여서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세진님은 이렇게 힘들어하는 다빈님을 위해서 공유해 주실 시험 꿀팁 혹은 나만의 공부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희과 교수님들은 대부분 강의 시간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거의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잘 들으시면서 밑줄을 긋거나 메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치료 강의 같은 경우는 쪽지 시험을 자주 보는데 그 문제들을 기억하고 체크해두거나 프린트해두면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전부 다 알려주시다니 너무 좋은 선배님이신 것 같아요. 이런 선배가 있다는 게 너무 부럽네요. 세진님은 지금 2학년이시잖아요. 2학년은 어떤 과목을 배우고 있나요? 2학년은 겨울방학에 어린이집으로 6주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2학기인 지금은 보육 과목으로 대부분의 이론 수업을 듣고 있고 수요일마다 9시부터 11시까지 어린이집 관찰을 가면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어치료는 바로 이곳에서 2학기부터 실습을 시작하였는데요. 현재는 평균 연령 19살인 대상자분들을 2인 1조로 치료하고 있고 내년에는 아이들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실습이 이루어지는군요. 실습하면서 예상치 못하거나 혹은 재미있었던, 기억나는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실습에 나갔던 재미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2학년은 1학기부터 관찰 실습을 진행하게 돼요. 1학기부터 어린이집에서 영아 아이들, 만 1세 아이들을 만났는데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되어서 다시 나가게 되니까 아이들이 그새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언어도 너무 많이 늘고 1학기 때 낯가리던 모습도 점점 사라지면서 저한테 먼저 말도 걸어주고 뽀뽀도 해주고 하는 게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또 언어치료 실습 때는 담당 교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을 때와 보고서를 쓰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 저를 봤을 때 뿌듯하고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눈 깜박하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귀여웠을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실습에 나갈 1학년 분들을 위해 이것만은 꼭 알고 가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 과는 일지와 계획서 그리고 보고서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미루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돼요. 과제를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게 성적에도 좋게 반영이 되지만 미래의 저를 위해서 바로바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습 때 지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한 번 지각하면 그게 2번, 3번이 되니까 애초에 지각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실습에 나가시게 될 언어치료 아동보육과 1학년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 생활을 하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여기서 다빈님은 과 생활하시면서 선배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후배들이 궁금한 점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육과 언어 치료 수업이 갈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강의를 듣다 보면 나는 보육이 더 잘 맞는 것 같다거나 언어 치료가 더 잘 맞는 것 같다거나 하면서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2학년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교수님께서 보육만 하고 싶다거나 언어 치료만 하고 싶다거나 한다면 다른 과에서 관련된 강의를 들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원래는 보육을 희망하는 친구들만 가능했어서 다빈님도 사회복지과 수업을 듣는다고 들었는데 그러나 최근에 언어치료도 해부와 같은 다른 과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거든요. 하지만 겨울에 가는 어린이집 6주 실습도 저는 언어치료를 듣기만을 원해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습을 들어야 자격증이 나오니까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요. 실습을 나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먼저 앞서 말했듯이 옷과 머리를 단정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2학년은 언어치료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실습복이랑 명찰을 따로 맞췄어요. 보육 과목만 듣는 친구들은 따로 명찰을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그 점은 이제 따로 만들어서 가야 하고 명찰도 챙겨야 하고 클립보드나 노트, 볼펜을 챙겨서 수시로 관찰한 것들을 메모하면 좋습니다. 모의 수업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의 수업도 마찬가지로 옷과 머리를 단정히 하고 어떤 활동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지막까지 자료가 견고한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딱 만들고 확인을 안 했다가 수업 때 망가지면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그리고 떨지 않게 연습도 많이 해두면 좋습니다. 정말 궁금했던 점들을 모두 해소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의 장점을 안 물어볼 수 없겠죠? 다빈님, 언어치료 아동보육과의 자랑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언어치료 아동보육과의 장점은 언어치료와 보육 두 가지의 복수 전공을 갖는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전공을 배우면서 졸업 후 언어재활사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사회에 나간다는 게 전망이 넓다고 생각해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언어치료 아동보육과만이 가지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진님께도 안 물어볼 수 없겠죠? 세진님은 언어치료 아동보육과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교수님들께서 상호관계적인 수업을 위해서 저의 의견도 많이 수용해 주시고 피드백도 해주시는데 그리고 보육과 언어치료 한쪽만 가려고 하더라도 수업을 듣다 보면 공동적으로 배우는 부분도 있고 후에 직업은 다르지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지나 보고서, 계획서를 많이 쓰기 때문에 타자가 빨라집니다. 정말 좋은 언어치료 아동보육과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언어치료 아동보육과만의 메리트 하면 또 취업이 빠질 수 없잖아요. 진로의 폭이 넓다는 거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언어치료 아동보육과를 졸업하면 언어재활사와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자격증으로 의사소통의 치유와 교육 현장으로 진로를 정할 수 있다는 게 저희 학과의 장점입니다. 정말 진로의 폭이 넓네요. 세진님의 말을 들으면서 재입학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점 가득한 언어치료 아동보육과에 오게 될 미래 24학번 분들을 위해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저나 교수님한테 언제나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희 언어치료 아동보육과 교수님들 다 친절하시고 교과목도 재밌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많이 와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알쓸한잡 1회 언어치료 아동보육과 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쓸한잡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신 우리 세진님 그리고 다빈님 오늘 어떠셨나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선배님과 대화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 알쓸한잡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배님과 대화할 시간이 많이 생기고 학과 정보에 대해 많이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후배와 대화할 시간이 많이 없는데 나도 1학년 때 이런 고민했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욕이 좀 생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희 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언어치료 아동보육과 홍보 영상도 나오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세진님, 다빈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어치료 아동보육과 홍보 영상과 함께 마무리하면서 저희 알쓸한잡은 다음에 다른 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BS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